안녕하세요 여러분, 해나킴입니다. 지금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 위해서 간단히 제 소개를 하자면은, 저는 호주에서 한 4년 반 동안 거주하면서 대학교를 다녔었고요. 그 다음에 지금은 뉴질랜드에서 5년차 살고 있는 교민인데요. 지금 그러면은 뉴질랜드, 호주 도합 합쳐서 거의 한 10년 차 정도 살아본 사람으로서 이 두 나라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제 경험을 토대로 해서 한번 알려드리는 시간 오늘 가져보려고 해요. 뉴질랜드와 호주의 차이점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. 첫 번째 차이점은 우럴스라는 대표 대형 슈퍼마켓이 그 뉴질랜드랑 호주 둘 다 있는 슈퍼마켓이거든요.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브리즈번 시티에 있는 우럴스 슈퍼마켓에 가서 이 채소들이랑 과일들 물가를 살펴봤는데, 너무 놀랐던 게 뭐냐면은 뉴질랜드는 야채나 채소 가격이 좀 비싼 편이에요. 제가 특히나 좋아하는 그 과일이랑 채소가 토마토랑 블루베리가 있거든요. 이 두 가지를 되게 좋아하는데, 특히 겨울에 뉴질랜드가 채소값이 되게 비싸져가지고 사실 이번 겨울 내내 두 개가 너무 비싸가지고 못 사 먹었어요. 왜냐면 블루베리는 키로당 10불 가량 하고, 토마토도 키로당 비쌀 때는 막 10불, 11불씩 하니까는 좀 부담스럽잖아요. 근데 이제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, 여름이 지금 시작되는 10월이 이제 여름이 시작되는 시즌이거든요. 그래서 가격이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좀 비싸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느끼는 차이점은 인종차별에 관련된 거, 이거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. 호주랑 뉴질랜드 중에서 어디가 더 인종차별 심하냐, 이런 거 많이 이렇게 댓글이나 이렇게 온라인에 물어보시는 거 많이 봤는데, 제 경험상 비추어 봤을 때는 호주인들은 약간 좀 성격이 되게 직설적이고 약간은 차가우면서 개방적이고 활발한 사람들이 좀 많은 반면, 그다음 뉴질랜드인들은 조금 더 따뜻하고 그 다음에 약간 더 차분하고 여유로움이 느껴지는 분들이 많거든요. 제가 느낀 경험을 봤을 때는 뉴질랜드보다 호주가 인종차별이 조금 더 많이 발생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. 특히나 제가 뉴스를 자주 보는데, 뉴스를 읽으면은 특히 코로나 이후로 이런 중동인들이나 아시아인, 인도인들 이런 인종에 대해서 인종차별 사건이 일어나는 발생 빈도가 호주가 좀 더 많다고 제가 느꼈거든요. 뉴스 기사가 더 많이 나오니까는. 그래서 인종차별에 대한 사건 사고가 강도나 빈도가 더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이 뉴질랜드가 좀 덜하지 않나, 약간 그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. 물론 이거는 이제 일반화 시킬 수는 없는 제 개인적인 경험에 의한 건데요. 백호주의란 말 있잖아요. 백호주의가 이제 호주 사람들이 자기의 그런 백인들만 우월한다는 그런 주의인데, 그런 말이 있는 걸 봐서는 조금 더 호주가 인종차별이 좀 더 발생 빈도가 높지 않나. 혹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는, 다른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적어주시면은 조금 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나중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로 느낀 점은 날씨, 기후 부분인데요. 호주는 이제 워낙 땅이 넓은 나라라서 뭐 시드니, 멜번 말고도 브리즈번, 골드코스트, 퍼스, 애들레이드 막 여러 대규모 지역이 많잖아요. 근데 사실 뉴질랜드는 호주에 비하면은 인구도 적고 좀 땅이 작은 나라라서 사람들이 많이 분포 있는 지역이 오클랜드라는 지역밖에 없어요. 그래서 거의 오클랜드의 인구가 한 60%, 70% 몰려 있다 보니까는 선택할 수 있는 주거 지역이 오클랜드밖에 없는데, 이제 오클랜드랑 제가 오랫동안 살았던 이 퀸즐랜드주, 브리즈번, 골드코스트 기후를 비교하면은 좀 많이 극과 극이에요. 골드코스트랑 브리즈번 지역은 연중 내내 기온이 되게 온화하고 따뜻한 편이거든요. 그래서 겨울에도 뭐 영하로 내려가는 일 절대 없고, 거의 겨울 평균 온도가 한 5도에서 10도 사이? 그 정도로 따뜻한 편이고, 강수량도 되게 적어요. 여름에 장마철에는 비가 좀 자주 오긴 한데, 그 외에 한 1년에 한 200, 300일 정도는 맑을 정도로 되게 따뜻하고 기온이 온화한 편이거든요. 그래서 퀸즐랜드주랑 이제 오클랜드 두 가지만 비교하면은 훨씬 더 이제 호주가 따뜻하니까는 비 많이 내리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훨씬 더 호주가 유리한 날씨를 가지고 있고요. 그다음에 오클랜드는 제가 살아본 결과 비가 좀 자주 내려요. 뭐 폭우가 매년 내리는 건 아닌데, 그런 얕은 가벼운 비 있잖아요. 얕은 비들이 되게 빈도가 자주 내리는 편이고, 그다음에 조금 비가 자주 오다 보니까는 날씨가 우울하고 그런 부분이 있고, 그 다음에 평균 기온이 조금 서늘한 편이라 가지고 서늘하면서도 비가 자주 오는 날씨가 좀 많아요. 그래서 조금 서늘하고 좀 시원한 온도, 자주 오는 얕은 비들을 감당하실 수 있는 분들은 뉴질랜드가 좀 맞고, 그 다음에
좀 나는 더운 거 좋아하고 여름형 인간이신 뭐 저처럼 좀 여름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이제 퀸즐랜드주, 브리스번, 골드코스트, 선샤인 코스트 이런 도시들이 기후가 더 낫다. 그다음에 네 번째로 느끼는 차이점은 대중교통에 대한 부분인데요. 특히 대중교통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국인들이 많잖아요. 우리나라는 되게 대중교통이 잘 돼 있으니까요. 이제 해외 생활하시면서도 뚜벅이로 차 없이 생활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, 호주는 뚜벅이 생활이 가능해요. 왜냐하면은 대도시들인 시드니, 멜번, 브리즈번, 골드코스트 이쪽 지역은 대중교통이 그나마 좀 잘 발달했거든요. 그래서 뚜벅이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이제 생활, 거주하는데 큰 문제는 없으신데요. 다만 뉴질랜드는 뚜벅이 생활이 불가능한 나라입니다. 제 영상을, 그전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 알겠지만은 대중교통이 되게 열악해요. 일단 지하철은 없고요. 기차는 있는데 여기 한정돼 있기 때문에 탈 일이 거의 없고요. 그 다음에 유일한 교통수단이 이제 버스인데요. 버스가 엄청 배차 시간이 길고 버스 시간 안 지킬 때도 많고, 또 버스 비용이 되게 비싸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이제 대중교통을 거의 안 타거든요. 실제로 대중교통 비용 비싸다 보니까는 그 주 5일 일한다고 가정하면은 대중교통비를 주 5일 버스 타고 다니는 것보다 자기 자가용 모는 기름값이 더 저렴해요. 그래서 대중교통이 불편하고 대중교통 비용이 비싸서, 그래서 두 나라의 대중교통만 비교하면은 뉴질랜드는 대중교통이 열악하고 호주가 그나마 조금 잘 되어 있다. 근데 호주도 대중교통 비용이 저렴한 건 아니에요. 저렴한 건 아닌데 뭐 버스 외에도 페리, 기차, 트램 다양한 교통수단을 가지고 있어서 조금 더 뉴질랜드에 비해서는 원활한 대중교통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자리 부분이나 이런 경제 규모에 대한 부분인데요. 호주가 조금 더 뉴질랜드보다 큰 나라다 보니까는 그런 일자리나 직업적인 기회가 조금 더 폭이 넓은 편이고요. 그다음에 주로 발달한 이제 산업들이 IT 산업이나 광 산업이 많이 발달했어요. 그래서 이쪽으로 일자리가 좀 더 많고요. 반면에 뉴질랜드는 경제 규모가 좀 더 작아요. 조금 더 시골 나라적인 느낌이 있어가지고 주로 발달한 이제 업종이 관광업이나 목축업, 농업 이쪽으로 많이 발달했고, 그다음에 소규모 그런 비즈니스들이 많거든요. 그래서 조금 더 호주에 비해서 뉴질랜드가 그런 일자리 기회가 조금 더 적은 편이에요. 왜냐하면 더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적다 보니까는. 그래서 종합해보면은 전반적으로 제가 호주랑 뉴질랜드 둘 다 살아본 결과 약간 뉴질랜드가 조금 더 작은 나라다 보니까는 호주는 좀 큰 나라라서 큰 나라처럼 느껴지는데, 뉴질랜드는 나라라기보다는 어떤 한 국가라기보다는 조금 소규모 지역? 시티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, 어떤 분 농담으로는 이제 뉴질랜드가 나라가 아니라 그냥 호주에 속해 있는 그냥 한 지역이다 이렇게 하시기도 한데, 그런 농담을 할 만큼 그 정도로 조금 뉴질랜드가 작은 나라예요. 그런 경제 규모나 일자리 기회적인 면이나 전체적인 나라 분위기가 조금 작은 분위기라 가지고 그렇게 차이점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번에는 호주랑 뉴질랜드의 공통점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는 시간 가질게요. 우선 첫 번째 공통점은요, 호주랑 뉴질랜드 둘 다 이제 야외 활동이나 하이킹, 등산 이런 문화를 즐기는 문화예요. 특히 호주랑 뉴질랜드 둘 다 럭비에 되게 미쳐있는 나라거든요. 럭비, 크리켓 같은 이런 스포츠 활동에 공통적으로 즐겨하고 좋아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고, 그 다음에 워낙 두 나라 다 자연환경이 우수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이런 외부 활동, 야외 액티비티를 많이 즐겨하고 좋아하는 공통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두 나라 다 모두 다 사람들한테 취미가 뭐냐 물어보면은 트레킹이나 하이킹, 등산 좋아한다 뭐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꽤 많은 편이에요.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생각하는 두 나라의 공통점은 두 나라 다 일과 삶의 균형을 되게 중시하는 나라인데요. 한마디로 이제 워라밸이라고 하죠. 일과 개인 삶의 이제 균형을 중시하는데, 예를 들어서 두 나라 모두 되게 근무하는 시간이 짧은 편이에요. 대부분 뭐 9시, 10시에 출근해서 한 뭐 빠른 곳은 3시, 4시 퇴근하기도 하고, 아무리 늦어도 한 5시, 6시 안에 다 퇴근을 하거든요. 그래서 우리나라는 평균 근무 시간이 뭐 옛날에는 막 70시간, 80시간도 하고 지금은 52시간 규정으로 바뀌어서 좀 적게 일하는 거 알고 있는데, 그래도 아직 암암리에 야근을 많이 하는 편이잖아요. 근데 이 두 나라 모두 야근 문화라는 게 거의 없고, 그다음에 상당히 일을 적게 하고, 그다음에 남는 시간에 이제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거 아니면 개인의 삶을 가지는 그런 워라밸이 굉장히 우수한 나라인데, 인건비가 비싼 나라이기 때문에 일을 더 적게 하고 많이 버는 거 있는 것 같고,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나라에서 이제 국민들한테 주는 복지가 우수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막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열정적으로 막 경쟁적으로 일하진 않는 것 같아요. 다들 그냥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사는 그런 삶을 더 중시하는 것 같고,
그리고 세 번째 공통점은요, 호주랑 뉴질랜드 둘 다 영국 연방 국가예요. 그래서 국기를 보시면은 호주랑 뉴질랜드 둘 다 국기가 비슷하게 생겼는데, 잘 모르면 호주, 뉴질랜드 똑같은 국기인 줄 알아요. 근데 자세히 보면은 그 빨간 별이 있으면은 뉴질랜드 국기고 하얀 별이 있으면은 호주 국기다라고 보시면 돼요. 굉장히 사람들은 대부분 친절한 편이고, 되게 사람들이 마음의 여유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아무래도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는 이제 호주, 뉴질랜드인의 삶을 제가 한국인의 삶에 대해서 많이 좀 비교를 하는 편인데, 우리나라 사람들 요즘 보면은 다들 좀 약간 뭔가 화가 나 있고 되게 뭔가 좀 약간 이런 온라인에 댓글들을 봐도 다들 왜 이렇게 막 자기 감정 표출하고 되게 막 불평 많이 표시하고, 늘 이렇게 아무래도 경쟁하는 문화 속에 태어나다 보니까는 뭐 치열한 인구 속에서 다 비슷비슷한 학력과 스펙을 가지고 이렇게 경쟁하는 문화 속에 살다 보니까는 항상 늘 여유가 없어 보이고 바빠 보이는데, 그 반면에 뉴질랜드나 호주 사람들은 다들 막 엄청 친절하고 여유롭고 다 웃고 오케이 하고 다 좀 나이스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두 나라의 좀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또 아까 한번 설명드렸지만은 두 나라 다 최저시급이라는 인건비가 굉장히 높은 나라예요. 그 전 세계 최저시급 1위가 호주고요. 그 다음에 전 세계 최저시급 3위가 뉴질랜드인데, 뉴질랜드가 최저시급이 23불, 우리나라 돈으로 한 2만 원 정도 되고요. 호주가 그거보다 한 1, 2불 더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. 아무튼 이렇게 오늘은 호주랑 뉴질랜드를 둘 다 살아본 사람으로서 두 나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번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비교해 봐 드렸는데요. 결론적으로 두 나라 중에 어디가 더 낫냐 이렇게 아마 댓글로 물어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. 근데 어디가 더 낫다라는 거를 말하기 어려운 게, 두 나라 다 장단점이 극명하다 보니까는 다 개인적인 선호도나 인생의 가치관 같은 거에 따라서 또 달라질 것 같아요. 호주에는 약간 무서운 야생동물이나 막 몸집이 커다란 곤충이나 막 그런 것들이 많아요. 예를 들어서 호주에 뱀도 좀 많이 출몰하는 편이고, 특히 이렇게 도시 말고 외곽에 있는 공원이나 산책로나 이렇게 하이킹을 가면은 종종 뱀이 나오거든요. 그래서 좀 야생동물이 좀 무섭다는 점? 그리고 또 뉴질랜드가 더 나은 점이, 호주에는 약간 몸집이 큰 그런 곤충들이 많거든요. 예를 들어서 거미도 막 이따만하고, 약간 이런 동물이나 곤충들 사이즈가 뉴질랜드에 비해서 좀 큰 편이라 가지고 벌레를 좀 무서워하시는 분들은 뉴질랜드가 조금 더 거주하기 나을 거예요. 특히 바퀴벌레 이런 게 호주에 진짜 많거든요. 근데 바퀴벌레가 요만한 게 아니라 사이즈가 뭐 엄청 큰 게 막 돌아다녀요. 그래서 제가 호주에 살 때 바퀴벌레를 좀 많이 봐서 무서워했던 경험이 많은데, 뉴질랜드에서는 집에서 바퀴벌레가 잘 없는 것 같아요. 아무튼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해나 킴 저의 개인적인 경험에 의해서 제가 이렇게 두 나라를 비교한 거니까는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오늘 언급했던 차이점, 공통점 이외에도 본인이 생각하시는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으면은 댓글로 적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고, 만약에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,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재미있는 영상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.